5월 7일입니다. 화요일 미주널의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납품이 4월에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오늘 테슬라가 빨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테슬라 1분봉 차트 띄워놓고 오늘 뉴스가 끝나면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음하는 시간은 장 끝나기 2시간 전입니다. 2시간, 1시간 55분 전이네요. 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출하량이 4월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규모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승용차 협회의 예비 데이터를 인용한 데 따르면 중국 내 판매 및 수출용 자동차를 포함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4월 인도량은 62,167대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3월보다도 30% 줄어든 것인데요. 같은 기간 중국 내 신에너지 승용차 배송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80만 대로 추산이 됩니다. 중국 내 전기 자동차의 치열한 가격이나 경쟁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BYD는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49% 급증한 31만 2,048대를 기록했습니다. 리오토는 전년 동기보다 0.4% 소폭 성장했으나 25만 5,787대를 납품했으며 니오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620대를 인도했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 그 니오와 BYD가 또 파트너십 맺는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샤오미는 지난주 새로 출시한 전기차 주문이 7만 6천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고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4월 말 깜짝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FSD 배포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얻어내면서 중국 내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 과잉으로 2022년 말부터 진행된 전기차 가격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리오토는 4월 말 할인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오래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일회성 보조금으로 최대 일시백 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8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만에서 2만 달러의 가격 범위에 포진된 BYD 등 다수의 중국산 신에너지 차량 판매를 늘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보조금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리 앞전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BYD가 좋아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마치 대한민국의 그 휴대폰 개통하면 정부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짚어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정부 보조금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예상은 했지만 테슬라의 18% 하락한 판매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테슬라 마이너스 3.41%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규제를 쓰레기 취급하는 발언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은 죽지만 규제는 죽지 않는다. 규제는 혁신을 몰살시킨다. 자, 일론 머스크가 밀컨 컨퍼런스에서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마이클 밀컨 연구소 회장과 대담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머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규제 기관이 만들어지면 결국 모든 것이 불법화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거해야 된다. 쓰레기를 소각하듯 규제 처리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한 캘리포니아 초고속 기차를 규제 피해로 예를 들었고요. 그는 캘리포니아는 거의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국가의 GDP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접근 없이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AI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AI가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우주 탐험의 AI는 이용되지 않는다. 쓸 필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AI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이 디지털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머스크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서 결국 1%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호기심 있는 AI가 인류 문명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재확인했고요. 그는 공상과학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에 대해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 머스크에게 이를 물어보자 문명이 몰락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어서 일에 몰두한다고 답했습니다. 참 난놈이긴 하네요. 그렇죠? 밤에 일하는 게 문명이 몰락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일에 몰두한다. 근데 머스크야, 그래. 그래서 너가 이제 아이도 10명이나 낳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 주가부터 조금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응? 인류 문명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테슬라 주가 관리 부탁한다. 알았지? 자, 다음 소식은 드리킨 밀러.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억만장자 투자자죠. 스탠리 드리킨 밀러가 1분기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AI 붐이 지나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AI 서버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100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CNBC와의 지난 7일 있었던 인터뷰에서 드리킨 밀러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에서 $900까지 오른 후 베팅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드리킨 밀러는 워런 버핏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나는 워런 버핏이 아니다. 10년, 2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하진 않는다고 밝혔고요. 한때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운영했으며 현재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는 드리킨 밀러는 지난 2022년 가을에 엔비디아를 소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AI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믿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당시엔 엔비디아의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면서 한 달 후 챗 GPT가 출시되자 이것이 무엇을 하는 물건인고 하고 파악하고 포지션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지분을 줄였지만 AI가 지금은 약간 과대평가되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버블이 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드리킨 밀러는 1992년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운영하면서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100억 베팅을 도운 후 명성을 얻었죠. 나중에 듀케인 자본운용의 대표로 $120억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한편 이날 골드만삭스는 AI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를 하늘 높이 끌어올린 만큼 충분하다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종전 $1,000에서 $1,100로 올렸습니다. 이는 월요일 종가 $921.40에서 무려 19% 상승 여력이 있음을 뜻하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도시아 하리는 AI 서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공급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2025년에서 2027년 연간 이익 추정치를 평균 8% 정도로 높였습니다. 자, 애플 소식입니다. 오늘 애플 이벤트가 있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새로 나오는 아이패드에 M4 칩이 들어가고 뭐 굉장히 애플 펜도 소개하고 했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던 생성형 AI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뭐 애플 측에서는 넉넉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시장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죠. 지금은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펠로톤 아시죠? 펠로톤 사모펀드가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뭐 월가에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거의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펠로톤이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자 저희가 좀 전에 올려드린 팀장의 ST 매매법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디즈니 실적 발표가 오늘 프리장에 있었잖아요. 스트리밍 사업부가 첫 흑자를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동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고 지상전 수순으로 밟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나오는 아무 말도 안 썼습니다. 보잉의 사고가 끊임이 없네요. 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개발한 우주선 스타라이너의 첫 번째 유인 비행이 안전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밸브에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발사 2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가 됐는데요. 안전이 우선인 것 때문에 취소한 거는 좋은데 그동안 뭐 했니 나사야? 스페이스 X와 우주 정거장 수송의 민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도미노 피자가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고객에게 오히려 팁을 받는 게 아니라 준답니다. 와우. 피자 배달원에게 팁 주는 고객에 도미노 팁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머리 좋네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도미노 팁. 나중에 사 먹으라 이거죠. 자, 헤드라인 중심으로 미국의 로컬 소식 좀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까요?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7%를 넘었지만 집값은 석 달 연속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1월에는 1년 전보다 약 6%, 2월엔 6.4% 각각 상승해 주택시장의 봄철 해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진짜. 자, 반전 시위로 일부 대학들이 졸업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졸업생들은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취업 시장은 녹록자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 이거 쉽지 않네요. 자, 여기 한번 일봉을 볼까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갭 매꾸로 내려오네요. 그렇죠. 일단은 거래량은 되게 조금인데 이제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갭을 매꾸로 가열차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 변함없이 여러분 테슬라의 저항 지지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저항 지지선은 얼마라고요? 맞습니다. 180불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짤막한 실전 팁 보시고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즈놀. 수익은 나누어야 되고 성공 경험담도 나누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힘든 장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레딧 종목 영상에 댓글로 남겨진 몇몇 분들의 후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추천 종목 지켜만 보아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배운 신법과 기법으로만 적용하면. 혼절배. 팀장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종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미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지켜야 할 RSI를 통한 원화월 기법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배워나갑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 주신 종목으로 유심히 살펴보다 매수하고 알려주신 것처럼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보았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주방 강추입니다. 자, 이 학생은요. 제가 우주방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굉장히 지켜봤다가 잘 잡고 또 시키는 대로 차곡차곡 수익을 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이뻐가지고 수익 냈다고 저한테 맛있는 밥도 사주었습니다. 얼바인에 살거든요. 자, 그 다음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RDFN 레드핀 종목이죠. 우주여행 추천주. 원화월 기법으로 4월 26일 51선 상승 추세 전환에 RSI 30 밑에서 매수, 70에서 매도. 다시 4월 29일 51선 계속 상승 추세 확인 후 RSI 30 밑에서 매수, 어제 매도, RSI 70에서 했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종목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지켜보고 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얇게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종목을 지켜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공부의 시작이지요. 훌륭합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원화월 매매법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5월 1일에서 W자 우상향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났겠네요. 축하합니다. RSI 70 넘고 11선이 51선을 넘어가는 중이라 월요일 풀이장에 익절할 예정입니다. 익스펙테이션 매매법. 팔란티어도 5월 1일 RSI 30 찍고 W자 그림이 올라갈 때 매수하여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수익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앤디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도 저한테 개인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성공담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스태프들이 그리고 수많은 미즈노 가족들이 원화월 기법으로 요즘 같은 힘든 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하시다가 또 만드는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팀장의 연승은 바로 이 원화월 기법에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